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쿄메트로의 수석 디자이너가 서울 지하철을 시찰한 후 사표를 던지겠다며 충격적인 고백을 쏟아냈습니다. 더 이상 일본의 기술을 자랑스러워할 수 없다. 우리는 완벽한 우물 안개구리였다. 20년 경력의 일본 철도 전문가가 한국의 기술력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한때 아시아 최고를 자부하던 일본 철도의 자존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렸습니다. 대체 서울의 지하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인공지능과 5G가 만든 미래형 교통 시스템이 일본 전문가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쿄메트로에서 20년간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며 일본의 철도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 자부해왔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우리를 따라올 국가가 없다고 맹신했다. 한국, 일본의 낡은 시스템을 베끼기만 한 후발주자일 뿐이라 단정지었다. 서울교통공사와의 기술 교류 세미나 참석 명령을 받았을 때도 그저 형식적인 시찰 정도로 여겼다. 후진국에서 배울 것이 있을 리 없다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일본 철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폄하하는 말이 공공연했다. 실제로 15년 전만 해도 한국은 우리 일본의 중고 차량을 수입해 운영했었다. 그들이 이제 와서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겠나? 모두가 이런 생각을 공유했다. 서울에서 첨단 지하철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뉴스를 접해도 과대 포장된 홍보라 치부했다. 출장을 앞두고 받은 서울교통공사의 브리핑 자료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 AI 기반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니 전 구간 5G 통신이니 하는 말들이 그저 과장된 수사로만 들렸다. 도쿄의 기술력을 넘어설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우습게 느껴졌다. 오히려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부족한지 확인하고 돌아와야겠다는 오만한 사명감마저 생겼다. 일본 지하철의 우수성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바였다. 정시운행은 물론이고 청결도와 서비스 품질까지. 우리는 수십 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다. 특히 도쿄메트로는 아시아 철도 기술의 선구자로서 많은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여러 국가들이 우리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방문했다. 한국도 그저 그 많은 나라들 중 하나일 뿐이라 생각했다. 지난해 발표된 세계철도학회 보고서에서도 일본의 철도 시스템은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우리 도쿄메트로의 자동 운행 시스템과 승객 안전관리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기술이 우리를 앞섰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이런 생각은 변함없었다. 노트북에는 도쿄메트로의 최신 기술 자료들을 가득 담아왔다. 한국 기술진들 앞에서 일본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출장 기간 중 진행될 기술 세미나에서는 우리의 선진 시스템을 자랑스럽게 소개할 생각이었다. 비행기 안에서도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혀를 찼다. 복잡하게 얽힌 노선도만 봐도 비효율적인 운영이 눈에 보였다. 도쿄의 체계적인 노선 시스템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 모든 자만심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산산조각나기 시작할 것이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예상과 다른 광경이 펼쳐졌다. 입국장에서 공항철도로 향하는 길, 완벽한 안내 시스템과 최첨단 시설들이 눈에 들어왔다. 에어포트 익스프레스라 적힌 전철에 탑승하는 순간 20년간 쌓아온 일본 철도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객차 내부는 충격 그 자체였다. 도쿄에서는 여전히 많은 구간이 통신 음영 지역으로 남아있는데 이곳은 시속 120km로 달리는 와중에도 완벽한 5G 통신이 가능했다. 심지어 객차 천장에 설치된 대형 스마트 디스플레이는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와 도착 정보는 물론 환승역의 혼잡도까지 보여주고 있었다. 이런 시스템은 도쿄메트로에서도 아직 구현하지 못한 기술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인천공항철도라는 지선에서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일본의 간사이 공항철도와 비교하자면 그 격차는 마치 스마트폰과 공중전화기만큼이나 벌어져 있었다. 우리가 자랑하던 정시운행. 여기서는 기본 중의 기본이었다. 열차 도착 시각이 초 단위로 표시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것을 보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서울역에 도착해 본선으로 갈아타는 과정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교통카드 한 장으로 모든 결제가 해결되는 통합 시스템, 역사 내 완벽한 와이파이 커버리지,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스마트 환승 안내 시스템이었다. 도쿄에서는 아직도 종이 노선도를 들여다보며 환승 경로를 외워야 하는데 여기서는 스마트폰 앱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일본의 지하철 시스템이 한참 뒤처져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모든 게이트에 설치된 안면인식 시스템이었다.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교통약자를 완벽하게 식별해 자동으로 게이트를 개방해주는 이 기술은 우리가 이제 겨우 연구 단계에 들어간 수준이었다. 도쿄로 돌아가 보고해야 할 내용들을 메모하면서 처음으로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안일한 자세로 기술 발전을 게을리해왔던가. 아시아 최고라는 타이틀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철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서울 지하철의 본 노선에 들어서면서 마주하게 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을.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난 몰랐다. 내가 목격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서울 지하철의 본 노선에 들어서자 충격은 극에 달했다. 모든 역사에 설치된 스크린도어는 기본이었다. 도쿄는 아직도 30%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서울은 이미 2010년에 전 노선 설치를 완료했다는 게 더욱 충격적이었다. 승강장의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AI 시스템은 우리가 꿈꾸던 미래의 모습 그 자체였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통합 관제 시스템이었다. 도쿄의 각 철도 회사가 서로 다른 시스템으로 복잡하게 운영되는 것과 달리 서울의 모든 지하철은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제어되고 있었다. 실시간 위치 추적은 물론 객차 내부의 온도와 혼잡도까지 한눈에 파악 가능했다. 우리가 10년째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기술이었다. 역사 내 편의시설도 충격적이었다. 지하철 역사가 아닌 미래도시에 온 듯한 느낌이었다. 스마트 화장실은 변기마다 살균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고 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는 실시간으로 측정되어 자동 환기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는 휠체어 사용자를 자동으로 인식해 별도의 버튼 조작 없이도 탑승이 가능했다. 가장 큰 충격은 재난 대비 시스템이었다. 지진이나 화재 발생 시 즉각적으로 가동되는 대피 유도 시스템은 우리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LED 바닥 조명이 실시간으로 최적의 대피 경로를 안내하고 AI가 각 상황별 최적의 대피 시나리오를 수립한다. 도쿄에서는 아직도 수동으로 대피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말이다. 무인 매장의 결제 시스템도 놀라웠다. 생체 인식만으로 모든 결제가 가능했고 편의점과 지하철 요금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있었다. 일본에서는 각기 다른 교통카드로 인한 혼란이 여전한데 이곳에서는 그런 불편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현장 실사를 진행하면서 절망감이 밀려왔다. 우리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일본의 철도 시스템이 이렇게나 뒤처져 있었다니. 더 큰 문제는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고 한다. 수소 전기열차, 자율주행 시스템, 완전 무인화 계획까지. 우리는 아직 구상 단계에도 못 미친 기술들이었다. 서울교통공사의 기술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이 보여준 미래 계획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기술력과 추진력을 직접 목격한 지금, 그것이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우물 안에서 자만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의 자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기술 교류 세미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시간이었다. 당초 계획은 도쿄메트로의 선진 기술을 소개하고 우리의 우수성을 과시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발표 순서가 다가올수록 손은 떨리고 땀이 흘렀다. 준비해온 발표 자료가 부끄럽게만 느껴졌다. 한국 측의 발표는 충격의 연속이었다. 그들이 선보인 기술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수준이었다.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테스트가 이미 심야 시간대에 진행 중이라고 했다. 우리는 아직 반자율주행 단계에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미 실증 데이터까지 확보했다는 점이었다.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 유지보수 시스템은 차량과 선로의 문제를 사전에 감지해 사고를 방지한다고 했다. 실제로 도입 이후 차량 고장률이 82% 감소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제시했다. 반면 우리는 아직도 정기점검에 의존하고 있었다. 5년 전부터 추진하려 했던 스마트 유지보수 시스템은 여전히 서류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말이다.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도 충격적이었다. 회생제동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다른 열차 가속 시 재사용하는 기술은 물론 역사 내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다. 연간 에너지 절감률이 35%에 달한다는 결과를 들었을 때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달성한 15%가 얼마나 초라한 수치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세미나장을 가득 메운 한국 기술진들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이미 구현된 기술을 넘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양자 암호 통신을 적용한 제어 시스템, 메타버스 기반의 스마트 역사 관리, 더 나아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혁신적인 계획들까지. 나의 발표 차례가 왔을 때 손에 든 자료가 한없이 부끄러웠다. 도쿄메트로가 자랑하던 최신 기술들은 이미 한국이 수년 전에 상용화한 것들이었다. 준비해온 발표를 끝까지 할 수 없었다. 중간에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배우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한국 측 수석 엔지니어가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도쿄메트로도 훌륭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에서 조금 더 과감한 혁신이 필요했을 뿐이죠. 그의 말은 친절했지만 오히려 더 뼈아프게 다가왔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혁신의 시기를 놓쳐버린 것이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다. 도쿄 본사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처음으로 냉철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일본의 철도 기술은 이미 과거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국은 단순히 우리를 따라잡은 것이 아니라 이미 훨씬 앞선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런 쓰라린 현실을 도쿄메트로의 수뇌부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것이 다음 고민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뒤처질 것입니다. 도쿄로 돌아온 첫날 간부 회의실에서 임원들 앞에 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차트와 그래프, 동영상으로 가득한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현실을 직시하자고 했다.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기술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숫자로 증명했다. 한국의 지하철은 더 이상 우리의 후발주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미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테이션 시스템, AI 기반 관제, 완전 자율주행. 이 모든 것이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갔다. 특히 기술이사는 의자에서 일어나 강하게 반발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신기술로 우리를 앞섰다고 전체를 부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데이터는 냉정했다. 에너지 효율성은 35% 차이가 났고 신뢰도 지수는 이미 3년 전에 추월당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비용 효율성이었다. 우리가 1,000억 엔을 들여 시도하다 실패한 통합결제 시스템을 그들은 절반의 비용으로 완성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벤치마킹을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자존심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 가다간 5년 내에 기술 격차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20년 넘게 쌓아온 자부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부사장이 입을 열었다. 당신 말이 맞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물 안개구리였다는 건가요? 네.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한국의 기술을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꿈꾸던 미래를 실현했습니다. 보고는 4시간 동안 계속됐다. 처음의 반발심은 점차 현실 인식으로 바뀌어갔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나는 서울교통공사가 개발 중인 차세대 기술들을 보여줬다. 양자암호통신, 메타버스 기반 관제 시스템, 수소열차.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혁신들이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배우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장이 나를 따로 불렀다. 당신의 보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필요한 충격이었던 것 같네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겠습니다. 당신이 책임자를 맡아주시죠. 이제 우리의 싸움은 시작이다. 변화를 거부하는 내부의 반발, 과거의 자존심에 사로잡힌 고위 임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다. 현실을 인정하고 배우고 변화하는 것. 그것만이 도쿄 메트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서울교통공사의 기술 보고서를 읽는다. 더 이상 자존심 때문에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언젠가 우리도 그들처럼 혁신할 수 있기를, 그들이 이룬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 구독자님들의 댓글은 사연자님들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